강관의 의식주주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관우입니다. 자, 전략 1편에서는 제가 우리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헤드윈드, 그러니까 맞바람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과연 우리가 뒤에서 오는 뒷바람이 이런 맞바람을 뚫고 갈 수 있을 거냐.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다시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말이죠, 변동성이 상당히 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출장 다닐 때 영국에서 국내선 비행기를 타면 거기도 막 바람이 엄청납니다. 터뷸런스가요, 보통 터뷸런스가 아닙니다. 기내에 있는 승무원들도 막 얼굴이 하얘질 정도로 그런 이제 터뷸런스가 상당히 심한데, 지금 우리 시장이 딱 그렇습니다. 뭐 뚝 떨어졌다, 뚝 확 올라갔다, 막 이렇게 난리를 치고 있어가지고 말이죠. 변동성이 심한데, 그러면 뒷바람들은 어떤 게 있는 거냐. 제가 최근에 조금 약해졌다 이런 느낌이 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번 주에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피 실적 상향세는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제 예전같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리는 건 아니고, 이제 7월 7일 잠정 실적을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서 뭐 휘스퍼 넘버가 됐든 아니면 어떤 그 삼성전자 IR 쪽의 인디케이션을 좀 듣고 있다고 하면은 실적 상향이 많이 될 텐데, 아직 그런 상태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주초에 또 어떻게 바뀌는가를 좀 동향을 좀 봐야 되는데, 일단은 뭐 올릴 만큼은 많이들 올려놓은 것 같다라는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2분기 실적이 나올 때 뭐 서프라이즈로 나올 가능성이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게 1분기에 충당금 쌓지 않은 거를 갖다가 쌓고도 만약에 서프라이즈 나온다 그러면 대단한 겁니다. 그러면 다시 매수 버튼을 강하게 누를 수도 있는 그런 이제 증시 환경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점은 머리에다 좀 놓으시고요. 지금 이벤트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곧 ADR이 이제 미국에 상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뭐 어쨌든 이중 가격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것도 이제 프리미엄을 한국 시장보다는 뭐 한 10%가 됐든 20%가 됐든 프리미엄을 지금 기대하면서 그 상장을 추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이제 아비트라지나 아니면 뭐 그 가격을 또 따라잡는 이런 이제 이벤트를 기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살펴보고, 유가 하락 최근에 계속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주가에는 아직까지 많이 들어온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앞으로도 좀 봐야 될 매크로 변수 중에 하나다. 지난주에서 계속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맞바람이 불고 있는 것 강력합니다만은, 이걸 뚫고 가려면 뭡니까? 앞으로도 반도체 가격 계속 올릴 수 있다. 이런 강한 이제 신호가 보인다. 7월 7일날 잠정 실적할 때는 뭐 나오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뭔가 주변에 그런 이제 이야기들이 들리기 시작하면은 다시 시장은 좀 좋게 봐도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자, 영업이익 이제 늘리고 계속 늘리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 대비해서 26년, 27년, 28년 거 계속 전체 이익을 늘어나긴 했는데, 보시죠. 이게 늘어난 게 어디서 늘어났어요? SS, 그러니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를 제외하면은 애개입니다. 2조, 3조, 1조 각각 이렇게밖에 늘어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27년에 47조가 더 늘어날 거라고, 전주 대비 한 건데, 그럼 주로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요 밑에 있는 SS를 제외한 3조 빼고 나머지 44조는 다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거의 우리나라 영업이익을 상향하는 걸 다 끌고 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반도체 ETF 같다고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상당한 쏠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뭐 쏠림에 대해서 걱정하시는데, 쏠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아니, 이걸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는 양사인데 쏠림이 안 나오면 오히려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익 나는 쪽으로 계속 포트폴리오를 바꿀 필요가 있겠다, 이런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드립니다. 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또 이제 하나씩 좀 보고 싶은데, 전주 대비해서 삼성전자는 26년에 9조, 27년에 23조, 그리고 28년에 33조 올렸어요. SK하이닉스는 그보다는 조금은 낮네요. 8조, 17조, 20조. 근데 올라가는 금액, 절대 금액이 어디가 더 크죠? 삼성전자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회 있을 때마다 물론 이제 창과 방패 이런 느낌, 방어형, 뭐 공격형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만은, 삼성전자도 나쁘지 않다. 그리고 파운드리에 대한 뭐 지금 뭐 또 좋은 러브콜 같은 것도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엔트로픽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좀 반영을 해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그래 괜찮지. 그리고 업사이드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업사이드가 SK 하이닉스 업사이드보다 조금 더
큰 이런 숫자로 지금 컨센서스가 잡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양사 두 개 다 보셔도 되고 뭐 방어적이고 또 뭐 주가 매력도에 있어서 삼성전자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들 그쪽으로 가셔도 상관이 없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지금 이익이 상향이 쭉 되고 있는데 뭡니까? 메모리 가격이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면은 27년, 28년 또 이제 이익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7월 7일 날 우리가 생각했던 실적이 생각보다 더 잘 나오고 이거를 충당금을 반영하고도 더 잘 나왔다? 그럼 27년, 28년 숫자 더 많이 올라갈 겁니다. 예. 자, 근데 유가 하락, 아까 제가 볼 때는 시장에 그렇게 많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유가 상승기가 있었죠. 지난 2월 28일인가요? 그때 전쟁 딱 시작하자마자 바로 그냥 유가들이 막 난리가 났었죠. 예. 그때 이제 지수는 이렇게 파란 줄입니다. 이렇게 좀 빠져 있었습니다만은 최근에 여기 파란 박스입니다. 유가가 쭉 내려오면서 거의 여기 왼쪽에 보이는 2월 말에 유가 수준까지 이제 복귀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아직 따라서 안 내려온 이제 복귀를 안 하는 이런 주식들이 주변에 뭐가 있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가 관련된 그런 쪽에 있는 회사들은 그렇지 않은 주가들도 꽤 보인다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요. 예, 그래서 시장 반영은 뭐 아직은 안 되는 풀로는 안 된 이런 느낌이 좀 남아 있다. 그래서 유가가 하락되면 또 뭡니까? 물가 좀 압력이 좀 내려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케빈 월시 같은 이제 신임 페드 의장도 이제는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약간 예전보다는 조금 덜하는 톤으로 지금 이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점을 조금 착안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보고 싶은데요. 최고치에서는 PBR이 좀 밀려났습니다. 최고치 지난번에 2.01배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지금 한 그거 대비해서는 한 15% 정도 내려온 1.72배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최근에 이 표준 편차 여기 근처까지 가다가 맞고 계속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경제방송 TV나 다른 유튜브 다닐 때마다 이 3시그마, 그 표준 편차에 대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는 사실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 맞다라는 거예요. 근데 많은 분들이 또 반대편에서는 무슨 말을 하죠? PER 가지고 우리나라 싸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오른쪽 보세요. 제가 왜 그거에 완전 동의 안 한다고 지난 뭐 몇 달 동안 계속 말씀을 드렸냐면 보세요. 오른쪽에 지금 선행 PR이 어디까지 내려갔습니까? 7.0까지 내려갔습니다. 7.0이면요. 지난 몇 달간보다도 더 내려갔습니다. 이게 왜 내려가죠? 선행 PR이. 아니 우리는 뭐 10배 간다면서요.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지금 주장하고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그 만만치 않을 거다 이렇게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익 상향이 그만큼 많으니까. 예, 이익 상향이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PR은 주가를 이익으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이익 상향이 많으면 PR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뭡니까? 주가 자체도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떨어지니까 PR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만약 진짜로 10배를 갈 수도 있겠죠. 어떻게 갑니까? 주가가 올라가든지 아니면 이익이 왕창 떨어지든지 그러면 이제 PR이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PR 가지고 계속 이게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렸던 이유는 그런 분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뭐 10배를 기준으로 얘기한다고 그랬으면 이거를 설명할 수 있었어야 됩니다. 작년 하반기에 이런 선행 PR이 10배를 넘어서 11배, 12배 갔을 때 우리 시장 계속 올라가고 있었잖아요. 근데 10배, 11배, 12배 갔으면 그럼 우리 시장 팔아야 됐습니까? 그때는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PBR하고 PR을 같이 봐줘야 된다. 예, 한쪽만 경도돼서 봐주고 우길 필요는 없다.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이제 반도체 사이클 예전같이 이렇게 완전히 진폭이 큰 게 아니고 상당히 위쪽으로 고도화돼 가지고 뭐 옆으로 거의 뭐 고원 수준으로 이렇게 눕는다고 하면은 뭐 조금 더 인정해 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만은 미국이나 우리나 지금 장기적으로 이제 지속 가능한 ROE 수준의 지금 반백기 지금 평가를 못 받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습니다. 여전히 마이크론도 그렇고요.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제 모델들을 제가 버텀업으로 해가지고 쭉 돌려보니까 여전히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PER로 한쪽만 쳐다보고 PR 그러지 말아라. 예,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담당하는 애널리스트들도 PR 얘기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아직도
PBR을 가지고 봅니다. ROE 대비해서 이제 물론 견적을 보죠. 그래서 ROE를 뭐 1년짜리 보는 사람도 있고 2년짜리 보는 사람도 있고 저같이 3년 정도로 봐주면서 완전히 정상화됐을 때 그러면 이제 이게 유지 가능한 ROE가 어느 정도 수준이냐를 이제 저같이 좀 장기로 놓고 보수적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각자의 비는 있겠죠. 그러나 PER은 너무 들쭉날쭉하고 이게 적자일 경우에는 이게 PER은 설명이 안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임의적으로 설명하는 잣대를 자꾸 변경하는 건 온당치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PER이 이렇게 내려가면 시장은 좋아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10배 간다 이렇게 계속 주장하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 더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스트롱 바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시장에 있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각이 더 불안하잖아요. 아니 지금 더 내려가고 있는데 선행 PER이 7배까지 내려가는데 왜 불안해할까요? 그러니까 이쪽보다는 왼쪽에 PBR을 보면서 야 지금 많이 올라와 있는 상태구나 이런 생각을 하셔야지 오른쪽에 PER 보면서 우와 엄청 싸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건 제가 볼 때 온당치 않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 멀티플 면으로 봤을 때 이게 지수상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거냐라고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 근처에 있죠. 예, 7배 근처에 이렇게 이제 있는 이런 상태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제 올라간다. 다시 뭐 9,000선을 이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뭐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만은 삼성전자 실적하고 SK하이닉스 뭐 ADR 그거가 얼마나 이제 시장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느냐라는 것 플러스 반도체 가격 인상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이거에 따라 가지고 달려 있다. 라는 이런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 뭐 또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 의미는 있습니다만 그것보다도 앞으로 지금 나올 수 있는 뭔가 캐탈리스트가 뭔가를 지금 계속 추적 관찰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7월은 시장의 변동성 때문에 방향성보다는 뭐 안 올라갈 종목, 올라갈 종목 이거 좀 곡석을 가려는 이런 이제 시간이 될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거예요. 오른쪽에 제가 박스를 해놨습니다만은 뭐 맞바람을 부는 요인들 그리고 뒷바람이 불어주는 요인들 제가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구분을 해놨습니다. 근데 시장이 흔들려도 뭐죠? 실적이 안 흔들리면 주가는 뭐 끝까지 버틸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시장이 흔들릴 때 실적이 안 나오는 주가들은 어떻습니까? 추풍 낙엽입니다. 바람에 그냥 날려가 버려요. 이익이 안 나오고 밸류에이션이 높으면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코스닥 뭐 급등한다고 해도 경제방송 가서 그거 유지 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죄송하게도. 그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게 그런 이유입니다. 예. 그런 이유고 지금 뭐 AI 버블 경고 이거 인정은 하자. 그러나 수요 붕괴 단정은 아직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수요 붕괴 아닙니다. 그런 단계는. 이제 뭐 밸류에이션 높아지는 거 그거는 뭐 미국은 특히 그렇죠. 근데 우리 시장은 높은 것도 있고 안 높은 것도 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이벤트 곧 이제 나옵니다. 삼성전자 잠정 실적 그리고 ADR 요거를 이제 기화로 해가지고 시장이 어디로 이제 방향을 트나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중차대한 이제 변곡점이 될 수도 있다. 위쪽이나 아래쪽 양쪽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 이 전략은 지난번에도 뭐 몇 주 동안 말씀드립니다만은 올라갈 때 혹시라도 이제 놓치신 분들은 S7 중에서도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말고도 물산도 있고 생명도 있고 SK 스퀘어도 있고 주식회사 SK도 있습니다. 그런 걸 머릿속에다 넣고 뭐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만 쳐다보자 이거 말고 뭐 더 탄력 있는 거 올라갈 때는 그래요. 내려갈 때는 얘들이 또 더 빨리 내려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S7 계속적으로 이제 주의 관찰 요한다 이런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플러스 해가지고 이 가치주 이쪽도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주사, 금융지주 뭐 이쪽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 드린 S7 중에서도 뭐 SK 스퀘어도 중간 지주사고 주식회사 SK도 지주사고 삼성물산도 지주사인 거예요. 실질적인 지주사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리스크 관리는 그런데 해야 된다. 뭐예요? 삼성전자를 가만히 뭐 왔다 갔다 할 때 가만히 있으면 그냥 견딜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신용이나 미수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견딜 수가 없잖아요. 반대 매매 리스크가 항상 도사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변동성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꼭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전략 2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